대통령은 멍 빼는 주사를 지속적으로 맞았다. 대통령은 멍 빼는 주사를 지속적으로 맞았다. 이 세월호 사건 당일에 뭐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로 한 달여 동안 정말 구조에 있어서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어떤 이 처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간에 대통령은 멍 빼는 주사를 지속적으로 맞았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사진 자료도 있고 그리고 진술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정황 조건으로 이제 추론을 해보고 그리고 그럼 왜 그렇게 계속 멍 빼는 주사를 맞아야 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오후를 확 뒤집겠습니다. 혼란의 시대 분노하는 국민의 대변자 정봉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오늘 열렸습니다. 출석 대신 서면으로 대신한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사익을 취한 적 없다.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대통령에게 헌재는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릴까요?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영수 특검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결국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 조사 불발에도 수사는 충분했다는 황 대행. 도대체 무엇이 충분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7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의미 있는 사실, 특검이 결국 세월호 7시간을 밝히려고 김영재 원장을 마지막까지 조사하다 결국 밝혀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의미 있는 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것을 아무것도 없지 않았냐라고 하는 게 조금 새로운 측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 반면에 국회는 세월호 사고 시 박 대통령은 전화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새로운 사실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특검에서 완벽하게 분단위로 뭘 했는지까지는 지금 수사에서 밝혀내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특히 오전 시간, 아침 시간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나 이제 그 시간대에 대통령이 10시쯤에 보고를 받았으니까 최소한 1시간 반 정도는 사고가 일어나고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지만 대통령만 지금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 시간대에 대통령이 보고받을 수 없는, 전화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걸 역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어쨌든 중대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그 순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최초 보고 후에 대통령이 대응 방식, 즉각적으로 본부에 가야 되는데 안 가고 2시간 반인가 걸려서 갔지 않습니까? 또 그런 늑장 대응이라든지 그리고 그 이후에 태도에서 보여주는 게 이 몇백 명이 죽고 몇백 명이 다친, 백몇십 명이 다친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얼마나 주도적이고 중심적으로 관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이 해경이나 하는 일 정도로 이렇게 했던 이런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국민들의 생명권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 매우 소홀히하고 대통령직의 엄중함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좀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별도로 오늘 지적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 10조 위반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님 이렇게 사실 구체적인 근거나 이런 걸 제시하지 않고 국회 측에서 물론 법정 다툼이기 때문에 전화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라고 말하는 건 가능한가요? 주장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 하면은 증거를 지배할 수 있는 쪽이 어느 쪽이냐 이걸 갖다가 우리는 재판할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뭐 했냐? 이거 국회 소추인단이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아예. 그 시간에 대통령과 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국회 소추인단 측에서. 대면 조사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 7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 행방이라든가 했던 일이라든가 이건 대통령과 가장 측근만이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증거를 지배하고 있다고 그래서. 7시간에 대한 증거를 지배한 건 대통령 측이다. 그러면요, 대통령 측에서 사실을 밝혀야 돼요. 그죠? 7시간 동안 뭐 했는지는 다른 사람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의원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증거를 지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유식한 말 같지 않아요? 증거를 지배하고 있다. 증거가 없다 그러면 되죠. 아니요, 우리는 증거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재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입증 책임이거든. 증거를 댈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건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딴 거는 모르겠지만 세월호 7시간은 대통령 측에서 해명해야 된다. 알리바이라고 옛날 누가 그랬는데. 여기서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아니라고 그래 알리바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또 생각이 나네. 그래서 옆으로 가지 말고 계속 가던 길 가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국회 소추인단의 이 말은 물론 이때까지 계속 말했지만 그리고 헌법재판관들도 궁금해했죠. 그래 밝히라고 막 그러고 이진성 재판관이 이야기했지만 특검도 못 밝히고 그다음 대통령 대리인단도 끝까지 시원하게 못 밝히고 이 부분은 여하튼 대통령 대리인단 측의 책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허 교수님, 마지막에 이제까지 이제 세월호 7시간을 밝히려고 노력을 했다가, 근데 마지막에 좀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물론 국민들이 이 시간에 뭐 프로포폴을 맞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미확인 정보의 SNS상에 유통되는 것일 뿐일 텐데. 그렇죠. 예. 국회 소추인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좀 세게 얘기한 거예요. 예. 대통령이 대리 전화 받을 수 없는 상태다. 라고 하는 건 세게 얘기한 건 마지막에 헌재 재판관들의 무슨 심리를 주려고 하는 그런 마지막 강탈을 날린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좀 드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추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는 예. 우리가 증거도 없고 또 증거를 가진 자, 아까 방금 증거를 지배하는 자들이라 했는데 예. 그들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정리할 수 있는 최대의 선이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태. 내지는 뭐 다른 사람들이 연락을 취할 수 없는 상태였던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종합 정리를 했고 그런 상태에 국가 원수 대통령 행정부의 수반이 놓여 있었던 것은 뭔가 국가 경영에 국가 운영에 큰 하자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 수행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전달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내놔라. 라고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뭐 했노?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끝내 내놓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책임은 대통령 책에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시사인이 단독 보도했어요? 예. 요거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 헌법재판소는 헌법 위반을 다투기 때문에 헌법에 있는 국민의 생명권 보장을 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지기 위해서 내놔라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할 수 있는 반면에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로 들어가면은 이게 특검법의 수사 대상인지 아니면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렇게 따져봐야 되니까 그럼 좀 사실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도 이제 좀 수산했지만 특검에서 밝힌 것은 핵심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사실을 찾지 못했다. 여기서 이제 유의미한 사실이란 거는 국민들이 그때 혹시 뭐 시술 받은 거 아니야? 뭐 한 거 아니야? 프로포폴 맞은 거 아니야? 예. 그거를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는 없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예. 대신에 부수적으로 몇 가지 조사된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 이제 취재진이 그 부수적으로 조사된 내용을 듣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부분에 추가 취재를 해서 특히 이제 주진우 기자가 이 부분을 이제 규명을 했는데 이 세월호 사건 당일에 뭐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로 한 달여 동안 정말 구조에 있어서 그리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어떤 이 처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간에 대통령은 멍 빼는 주사를 지속적으로 맞았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사진 자료도 있고 그리고 진술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정황 조건으로 이제 추론을 해보고 그리고 그럼 왜 그렇게 계속 멍 빼는 주사를 맞아야 했을까? 그러니까 계속 대통령이 지금 공개석상에 나와야 되는데 멍이 계속 남아 있어서 뭔가 의심과 의혹을 받을 수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주사를 맞았겠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사를 필요로 하는 그 전에 무슨 어떤 시술을 했겠느냐. 그래서 이제 지금 추론으로는 줄기세포 시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형외과 의사나 전문가들도 의혹을 제기하는 상태. 요 정도로 저희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기사를 봤더니 김영재 원장이 처음에 이제 청와대 들어간 건 2014년 12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014년 4월 21일쯤에도 들어가서 멍 빼는 주사를 맞았는데 멍 빼는 주사는 시술을 받고 하루 이틀 있을 때 가장 멍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그럼 21일쯤 맞았으면 적어도 하루 이틀, 2, 3일, 3, 4일 전에는 이 시술을 받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추론이 가능했던 거라는 거 아니에요? 기사 내용은? 그 대목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그리고 추적을 해봤더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4월 19일이 세월호에서 첫 시신 수습된 날이고 4월 20일 그 다음 날은 시신이 무더기로 나오면서 국민들이 정말 온 국민이 멘붕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는 그 시간이었는데 4월 20일, 21일 전후에서 멍 빼는 주사를 맞았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납득할 만하냐? 라는 이제 기사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정확하게 취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썼겠죠? 제가 주진우 기자를 별로 신뢰하지 않았어. 제가 좀 잠깐만 멘트하자면 어떻게 보면 있죠. 이 400몇 명인가의 생명하고 대통령의 얼굴 미용하고 어느 게 중요하냐라는 인식의 차이 아닌가, 인식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옛날에 군주 시대 때 있죠. 정확하게 304명입니다. 그리고 295명이 희생됐고 9명이 아직 미수습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주 시대 때 보면 있죠. 국가의 모든 사람이나
모든 게 군주의 소유거든요. 그때는 백성이라는 게 인권이 없어요. 인격이 없어요. 예. 인격이라는 게 고매한 인격이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 헌법소추단에 특별히 이야기하는 의미가 있다. 그 대통령이 어떤 진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주인이고, 예. 대통령은 이들을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한 임무거든요. 뭐, 세월호 문제만이 아니라. 그런데 대통령이 그런 의무를 게을리하고 본인의 어떤 미용에 신경을 썼다. 이게 과연, 이거는 법적으로는 사실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했고. 근데 한편 생각하면, 국회 소추인단은 왜 이 이야기를 지금 아주 중요한 날 제시했을까? 약간의 깨름지가